리플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핫한 걸 미리 잘 알아보기는 해요. 그런데 리플은 참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유독 리플만 올라가야 할 이유가 사실 없죠. 그 리플이 어쩌면 올해와 내년 도약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으로 그동안의 리플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그냥 긍정회로가 아닌 정확한 사실을 직시하며 어떤 방향과 마인드셋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까지 저만의 관점을 첨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눌 거니 끝까지 채널 고정하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먼저 리플은 현재 이러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안녕, 엄신TV 엄전 작가입니다. 먼저 리플은 ETF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출시 승인이 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갈수록 늘어나는 크립토 투자자들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트럼프는 자신이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분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리플 ETF가 25년에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또한 정치권과 긴밀히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리플 측은 24년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친암호화폐 후보자를 돕는 페어쉐이크에 2,500만 달러, 하나 약 34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친리플 변호사로 잘 알려진 존 디튼이 미국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해당 변호사는 리플 변호사로 활동했고 또한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에서도 법정 조언자로 활약한 바 있죠. SEC와 오랜 기간 각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부각시키면 정치적 희생양에서 정치적 혜택자로 엿거듭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력이 얼마나 가격 상승이 중요한지 아는 분들은 이 상황의 중요성을 아실 거예요. 또한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0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경쟁이 심하지만 수익성이 높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담보 투자를 진행하거나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또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리플 측은 28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약 20배인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는 리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 어떤 여파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RWA 분야 진출입니다. 리플은 24년 RWA 즉 실물자산 토큰 시장 이슈되기 전부터 이를 준비해 왔었고요. 보다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엑셀라 재단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플 레저와 엑셀라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곳인데요. 엑셀라 네트워크는 체인링크 아발란체와 함께 주목받는 RWA 3대장입니다. 상승할 코인을 잘 알아보기로 유명한 아서 헤이즈가 주목할 프로젝트로 엑셀라를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가늠해 볼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제이븐 마크스는 리플 가치가 10만 8천% 상승한 2017년에서 2018년 강세장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리플 거래가가 288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리플 가격이 현재 거래가 대비 약 400배 급등할 것이라는 의미고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킹 XRP는 리플에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XRP 가격이 18.5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현재가 대비 약 40배 정도의 상승이네요. 마지막으로 코인 에디션 뉴스에서 분석가 빅터는 기술적으로 리플의 가격은 24년 말까지 0.76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30년에는 2.5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다들 다르게 예측하지만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얼마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저의 관점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에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플은 어떤 코인인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3대장 암호화폐로 불립니다. 티커는 XRP이고요. 리플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센이 1960년대 록밴드 그레이트풀 데드의 콘서트에 간 적이 있는데요. 리플이라는 노래가 인상 깊었고 분수를 표현했는데 암호화폐가 전 세계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리플이라고 정했답니다. 이름의 의미처럼 리플은 전 세계 공용통화가 되는 것을 목표로 등장했습니다. 리플이 약 155조 달러 시장 규모 국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를 일정 부분 대체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전망했고요. 리플랩스는 XRP를 2011년 출시했고 시작부터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1,000억 개의 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른 화폐보다 국제 결제 속도가 빠르고 송금 시 타이핑 오류를 제외하고 금융사고 발생 획수가 전무하며 수수료가 채굴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만큼 총량이 그대로 줄어들어 가치 향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리플이 왜 오르지 않고 욕을 먹고 있을까요? 먼저 리플 소송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2020년 12월 SEC는 리플랩스를 무허가 증권을 발행하고 대중에게 판매한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SEC는 그 대상으로 리플을 타겟한 겁니다.
2015년부터 리플은 은행이 해외 송금 수단을 XRP를 사용하도록 설득해 왔습니다. 야후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2016년 고용하면서 리플이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갈링하우스가 금융기관의 글로벌 송금을 위한 브릿지 커런시로 XRP를 제안하면서 2018년 1월에 리플 가격이 0.01달러에서 3달러 이상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그때 SEC가 개입을 해서 리플이 13억 달러 상당의 무면허 증권을 대중에게 배포했다고 판단을 하고 갈링하우스와 리플의 최고 책임자 라센을 고소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채굴 방식이 아닌 초창기에 이미 발행했고 판매했기에 증권이라고 주장한 거죠. 덕분에 리플 가격이 급락했고요. 오랜 싸움 끝에 23년 7월 13일 약식 판결인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나왔는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증권거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대신에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인 XRP 13억 달러 상당을 판매한 부분은 20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리플은 SEC의 조치가 가혹하다며 1천만 달러만 내겠다고 이야기하였고요. 리플은 소송 사건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이처럼 현재 소송 마무리 단계입니다. 올해 내년 마무리되겠지만 아무래도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보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외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리플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큽니다. 리플이 전 세계 통화가 될 거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소송에 묶여있는 동안 너무나 많은 크립토 생태계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었고 비트코인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리플이 장점으로 들고 나온 빠른 송금도 이제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빠른 코인들이 많아졌고 비트 이더도 충분한 속도이고요. 리플사는 리플이 오르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수익을 내기 위해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것이 리플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리플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리플이 오르지 않는다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리플에 투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리플사와 리플코인의 연관성 그리고 리플레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채 기대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알트 시장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리플뿐 아닌 파일코인, 에이다 등 예전에 인기 있던 코인들이 다들 죽을 쓰고 있습니다. 리플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희망 회로가 심하게 돌아가는데도 오르지 않으니 미처 팔딱 뛸 상황이겠지만요. 덩치 큰 다른 알트들도 다르지 않다는 걸 이해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유독 리플만 올라가야 할 이유가 사실 없죠. 비트 겨우 좀 올랐고 이더리움은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리또 속이라는 선입견이 너무 강하게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리또 속의 상황이 뭔지 알아요. 하지만 이 단어 때문에 더 리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속고 마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저의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리플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코인 시장 자체가 상승하는데 리플만 빼놓고 갈 이유는 굳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이 오르고 다른 알트들이 상승하면 당연히 리플도 올라갈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오를 것이냐가 되겠네요. 저의 관점은 리플 시가총액은 현재 37조 1843억 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830조 원, 이더리움이 579조 원입니다. 만약 이더리움 정도까지 점유율을 높인다면 약 15배를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감히 정말 비트코인을 능가할 정도가 된다면 약 50배가 되겠네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비트와 이더가 이미 넘사벽으로 자리를 굳혔기에 그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솔라나 정도를 감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솔라나가 현재 96조 원이기 때문에 약 2.5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현재 기준이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리플이 얼마나 상승할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을 넘어선다면 금의 시총은 현재 약 14조 달러이고 비트코인은 약 1조 달러이기 때문에 10배의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만큼 성장하고 리플도 따라간다면 예상하는 상승에서 추가 10배까지도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최대의 희망회로가 될 거고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라갈지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비트가 2배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앞서 생각한 배수의 추가 최소 2배를 곱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솔라나 점유율 잡는다 기준하고 2.5배를 예상하면 거기 추가 1을 곱해서 5배가 되겠네요. 알트코인이니까 비트 배수보다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발행될 물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계산해 보면 좋을 텐데 그건 요청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플은 올해와 내년이 아니면 사실 더 큰 기회 잡기 어렵습니다. 지금 정치권 이슈가 있을 때 소송 마무리하고 올라야 해요. 그래서 리플 CEO가 적극적으로 1년간 움직일 것인데 다행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 리플 투자하신다면 최대 내년까지로 1년 보고 투자하고 익절하는 쪽을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알트들 투자하는 것보다 리플이 올라갈 배수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혹시 정말 리플 광팬이시라면 리플 관련 밈코인에 없어도 되는 돈 정도로 같이 투자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이 정보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요청이 있다면 제가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리플에만 올인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길 추천드립니다. 리플은 물론 제가 1년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코인이 다 오를 때 속을 많이 썩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고 리플을 포함해서 다른 나머지 4개 정도 더해서 5개의 분산 투자하면 어떨까 조언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실제 강의하던 자료인데요. 100개의 주요 코인을 정리한 유료 수강한 회원에게만 나갔던 PDF 자료예요. 이 자료만 가지고 강의를 해도 6시간 이상 소요되었던 약 500페이지 분량의 자료이고요. 중요한 코인 정보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분 한정 이벤트니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강의는 포함되지 않고 PDF 자료만 나가니 참고해 주세요. 궁금한 코인이 있을 때 언제든지 파일 안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리플 투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알트코인 투자가 다 그래요. 너무 기대를 크게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리플이 크게 발전하고 있고 올해와 내년 중요한 이슈가 몰려 있습니다. 얼만큼이냐 문제긴 하지만 결국 오를 거예요. 리플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잡음에 흔들리지 않고 롱런하기 위해서 더욱 다른 코인도 함께 공부하시고 혹시 리플이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할 만큼 크게 상승해준다면 그때 우리 함께 파티하도록 해요. 이왕이면 리플 떡상을 기원하며 안녕!